한 번도 야근을 한 적이 없었고요.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루에 40만 원 하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게 뭔 소리냐, 오늘까지 끝내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가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문화는 어땠는지, 사는 건 어땠는지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 드릴 계획이고, 일단 싱가포르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병원이라던가 대중교통이라던가 그런 인프라 같은 게 항상 싱가포르가 보면은 항상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는 굉장히 탑티어급 인재들을 모으는데 도 같은 나라예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 쪽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다가 싱가포르에 루카스 필름이 있네 라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지원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루카스 필름의 홈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루카스 필름의 인사채용 쪽으로 이제 좀 알아봤어요. 애니메이터라고 쳐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싱가포르 이런 게 뜨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아볼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사과를 연락을 해봐야 돼요. 연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 정보 같은 게 뜨잖아. 그래서 다 봤는데 일단은 이메일은 없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링크드인으로 가야 되겠죠. 대부분의 해외 취업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루카스 필립에서 인사과 사람을 이렇게 찾아봐요. 친구 신청을 해. 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내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력서랑 자소서를 잘 적고 데모릴도 링크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타깝지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로우업이라는 개념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6개월 뒤에 또 다른 거 우리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됐어요.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이 시작됐어요. 면접이.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을 했고 시작을 하니까 3명이 있더라고요. 한 명은 애니메이션 디렉터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부서를 총괄하는 분.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는 아마 이제 제 직속 상관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A. PA는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이 면접 때 오고 가는 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총 3분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죠. 데모릴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를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했던 그 회사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이 전에 있던 회사들 연락해봐도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백업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국제 전화가. 아까 전에 링크드인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되게 기뻐하는 목소리로 나한테 됐다고. 그래서 일단은 취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2, 3위 정착. 회사마다 다 되게 다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놀랬던 게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쓸데없는 정치질이라던가 위에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밑에 작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 같은 거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튜디오랑 뭐가 다르냐,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다른 이유는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을 하죠. 파이프라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기까지 들어가는 그 절차라던가 부서라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을 해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그 날짜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최대한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얼만큼 그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잘 짰느냐가 관건이에요. 파이프라인을 정말 잘 운영을 하려면은 각 부서마다 정확하게 파이프라인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서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야근을 한 적이 없었고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애니메이터로서 내 작업에만 전념하고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우선은 출근을 하면서 일을 시작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가 있는 자리로 PA가 와요. 오늘 제가 작업할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걸 다 미리 태블릿에다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오늘 해야 될 샷들이 요건데 오늘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문제가 없으면은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중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넘어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데일리를 했는데 감독님이 방향성을 좀 바꿔가지고 아마 이거를 완성을 하는데 한 이틀은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PA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게 뭔 소리냐 오늘까지 끝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는 하는 말이 맞아요 데일리 때 그랬었죠. 왜냐면 이분도 데일리를 참여했거든.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파이프라인 안에 태블릿 안에 적혀져 있어 그 피드백 받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네요 스케줄을 조율을 해서 제가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럼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되면 야근을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일리랑 회의의 중요성. 데일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0명이 모이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었고 같은 회사 안에 프로젝트가 최소 2개 이상이 운영이 돼요. 우리 팀, 극장판 애니메이션 팀 총 애니메이터들 모임도 일주일에 한 번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각 팀이 또 있잖아요. 그 팀이 따로 모이는 미팅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2번에서 총 3번까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사실 저랑 연관성이 있는 거는 우리 팀 회의겠죠. 팀별로 했던 샷들을 소극장에서 이렇게 비추면서 애니메이션 감독이랑 슈퍼바이저랑 저랑 우리 팀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샷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 PA는 항상 그 내용을 다 적고 있고 그럴 때 루카스 필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팀원들이 딱딱 할 말만 조금씩 하고 실속 있게 운영이 되는 데일리 같아 보였어요.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듯이 막 논의하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게 막 나라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확실히 효율적이고 실속이 있어요. 그 데일리는 30분 이상은 가지는. 그래서 그거 끝나고 피드백 반영을 하고 이제 다 반영이 되면은 또 데일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일리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정말로 중요해요.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눈치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발언을 효율적으로 하느냐도 진짜로 중요해요. 샷은 보통 제가 작업을 할 때 하루 평균 한 3, 4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3, 4개를 끝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단계씩 올려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TV 시리즈다. 그러면은 못해도 하루에 3, 4개의 샷을 끝내야 될 거예요. 한 단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압박 수위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여유가 많아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하는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정리랑 귀국. 그래서 이제 계약직이 끝날 때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귀국을 하느냐. 그때 한 5년 차 때였어. 그럼요. 해외는 무조건 다 계약직이에요. 기간은 어느 시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중국 계통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6, 7명이었고 백인은 거의 10명 중에 1명?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다른 외국인들 그런 비율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데모릴의 퀄리티랑 누구랑 친하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막 연차를 무슨 3년 차부터 괜찮다 그런 어떤 마법의 숫자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최소 일단 1년 이상만 채워진다 했을 때는 누구나 다 기회는 많아요.
다만서 재물일이 얼마나 좋지와 그다음에 내가 얼만큼 해외에 관련된 인맥들이 있는 이거에 결정 요소인 거지. 오히려 요즘에 그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해외 안 가도 재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특강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결국에는 실력이니까 열심히 작업을 먼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